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교학사 3학년 1학기 2단원의 소단원, 두 번째 소단원 언어와 생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언어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배우게 될 것은 언어가 우리 생활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교재 42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가문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고요. 설명 대상 소개가 처음 부분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들다. 왜 그렇죠? 언어는 의사소통의 기본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죠? 의사소통 수단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매일 말을 하고 말을 들으면서 산다. 그러다 보니 언어는 우리의 사고,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누리는 문화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언어는 우리 사고, 사회, 문화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언어는 인간의 삶과 매우 밀접하다 이 소리예요. 언어는 우리 인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소주제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뭐가? 언어는 방금 했던 거네요. 언어는 우리의 사고, 사회,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설명 대상을 제시했죠.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를 우리는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자, 언어와 사고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남학생이 마음속으로 말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말을 이용하여 생각하는 것일까? 언어가 없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일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다라고 말한다. 이를테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사고 활동은 언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은 언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자,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만 생각하고 사고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반대죠. 어떤 학자들은 언어 없이도 사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술가가 노래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릴 때 영감에 따르는 것이지 그 내용을 언어로 생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자, 그런데 어느 것이 올바른 주장인지 아직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언어와 사고가 매우 밀접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어린이의 언어 지식이 높아질수록 사고력이 높아지는 것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또 인간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우정이니 행복이니 하는 말로서 나타내고 그 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표현하려는 점에서도 둘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언어하고 사고는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집중해서 진행해 주시고 43쪽입니다. 43쪽. 그러니까 언어와 사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언어에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잘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예시 저기 여기가 아니라 여기저기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가까운 것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언어와 사고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어와 뭐죠? 빈칸 채워볼까요? 사고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언어와 사고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언어를 통해서만 사고할 수 있다. 언어 없이도 사고할 수 있다. 라는 각각 예가 있는데 중요한 건 언어에는 사고 방식이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언어와 사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언어와 사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언어와 사회. 왜 춘향전에서는 영어에서 온 외래어를 볼 수 없을까? 그리고 왜 오늘날 국어에서는 그런 외래어를 쉽게 볼 수 있을까? 자,
서양과의 접촉이 거의 없던 시대에는 우리말에서 서구 외래어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오늘날 서양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그들의 말도 물밀듯이 들어왔다. 우리말 속에 외래어들이 그러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언어에는 그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다. 어떤 특성? 서양과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게 우리 언어의 특성에서 드러나죠. 뭐로? 외래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걸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는 그 사회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 국어에 발달되어 있는 존댓말도 그 얘기다. 친구들끼리는 영수가 학교에 갔어 라고 말하지만 선생님께서 영수가 학교에 갔습니다와 같이 말한다. 이것은 윗사람에 대한 예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사회 특성, 그러니까 우리 사회 특성, 예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특성이 드러나죠. 그런 것이 지금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어에 드러나는 사회 특성입니다. 이건 적어야 되겠네요. 국어에 드러나는 사회 특성 1번입니다. 또 더하는 거죠. 또 추가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국어에서는 내 어머니, 내 집, 내 학교, 내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우리 어머니,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나라라고 말한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는 뭐를 중시한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특성 2번. 사실 정확한 표현은 내 집이라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의 사상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쪽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아문단 가보도록 하죠. 아문단 볼게요. 한 언어라고 해도 지방마다 각각 특색 있는 말을 쓰는 것도 그 예이다. 국어의 경우에도 지역마다 개성 있는 방언이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쓰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 사람인지 곧잘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것도 언어가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지역마다 개성 있는 방언이 있다. 지역마다 개성 있는 방언이 있다. 이거 보니까 사회 특성의 3번이죠. 지역마다 개성 있는 방언이 있다. 또 나오죠. 같은 사회 안에서도 나이나 직업 등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이 다르기도 하다. 한 예로 중학생들이 나누는 대화와 교사들이 나누는 대화는 사용하는 어휘나 말투에서 차이를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같은 또래 젊은이가 쓰는 말이라 해도 학교나 직장에서 쓰는 말과 군대에서 쓰는 말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알았어요와 같은 친근한 투의 말을 쓰지만 군대에서는 알겠습니다와 같은 격식 있는 말투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정리해주고 있죠? 정리해주는 거예요. 언어에는 그 사회만의 특성이 반영된다. 따라서 언어를 잘 관찰해보면 그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언어를 잘 관찰하면 사회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왜? 언어에는 사회의 특성이 담기기 때문에. 그죠? 그 얘기를 해본 거죠. 소주제 봅시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다. 언어에는 그 사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는데 서양과의 교류가 활발한 오늘날 국어에는 외래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가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국어에 반영된 사회적 특성, 존댓말이 발달되어 있고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지방마다 특색 방언이 있고 같은 사회 안에서도 나이나 직업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이 다르다라는 것, 이것이 국어에 반영된 사회적 특성의 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갑시다. 언어와 문화입니다. 언어와 문화. 다음 우리말 단어를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을까? 자,
아리랑, 김치, 한복, 성묘, 선비, 판소리, 두레, 효도, 초가집. 자, 그런데 바꾸기가 힘들죠. 왜냐? 이 말들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가 담겨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와 같이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문화가 담겨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라이스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말에서는 모, 벼, 쌀, 밥이라는 네 가지 단어로 구별하여 부르는데 이것은 영어권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변형사 문화가 더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라이스로 통일이 안 되죠. 모, 벼, 쌀, 밥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변형사를 지었다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죠? 다음 쪽 넘어갑시다. 결국 언어에는 문화가 또 담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라는 한 단어가 있는 것과 달리 이누이트의 언어에서는 눈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개 있다. 왜? 그쪽은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그죠? 눈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눈에 대해서 많은 단어들이 있겠죠. 이러한 점은 이누이트의 생활 문화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언어는 그 문화의 특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힘이 되기도 한다. 자, 이를테면 훌륭한 문학작품처럼 언어로서 문화를 이루고 또 언어를 통하여 그 문화를 전수해 준다. 따라서 만일 언어가 없다면 우리가 지닌 소중한 정보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간 3의 소주자는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담겨있다. 그래서 영어의 라이스는 이누이트족들에게 수없이 많은 눈의 종류로 나타나고요. 이누이트가 아니죠. 참 우리나라 모, 벼, 쌀, 밥과 같은 변홍사를 짓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누이트는 눈을 나타내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것은 생활 문화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자, 우리나라에서 변홍사 문화가 발달했고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언어는 문화를 계승시키고 발전시키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보았듯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주로 정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주로 정리할 때. 요약하고 정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그리고 사회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각,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자신이 누리는 문화와 마찬가지로 언어를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 만일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한다면 그들은 그에 저항하여 자신들의 언어를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 그랬죠.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 우리만 사용 못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말이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는 언어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 모두 힘을 합쳐 슬기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사회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웠습니다. 크게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오늘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각각 정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고 복습하시고요. 관련 문제 푸시고 뒤에 시험 대비 교재에 요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오마이노트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